팔자주름에 보톡스를 맞는 순간 웃으려고 할 때 잘 안 웃어지거나 마치 안면마비가 있는 환자처럼 유튜브 켜면 이런 영상들 정말 흘러넘칩니다. 미용 버전, 민간요법입니다. 팔자주름에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안영수입니다. 오늘은 솔직히 조금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가성비 리프팅 시술, 그리고 얼굴 리프팅 마사지로 주름 개선, 집에서 팔자주름 없애는 방법, 이런 영상들 엄청 많죠. 실제로 검색해보면 관련 유튜브 영상이 정말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 의학적 개선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팔자주름을 비롯한 모든 주름은 단지 한 가지 이유로만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단순한 해결책으로 주름을 없애기 어렵습니다. 팔자주름은 근육이다? 팔자주름은 근육에 의해서 생기는 건 맞습니다. 웃게 하는 근육이 이 광대뼈에서 팔자주름에 각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이것을 당길 때 팔자주름이 생기는 건 맞아요. 하지만 팔자주름이 깊어지는 원인은 이 근육뿐만이 아니라 피부와 안쪽 조직이 내려오는 처짐에 의해서 팔자주름이 심화될 수 있고요. 또 이 근육이 많이 쥐어짜다 보니까 피하 지방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악뼈, 이 위턱뼈가 많이 돌출된 경우 상대적으로 중안면부가 꺼져 보이게 돼서 팔자주름이 깊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도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은 그쪽이 팔자주름이 더 접힐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팔자주름을 개선하려면 꺼진 걸 어느 정도 채우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깊은 팔자주름, 꺼져서 생긴 팔자주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러를 맞는 경우도 혹은 지방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인이 되는 근육을 완전히 보톡스로 차단시켜서 팔자주름을 없앤다는 접근은 상당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팔자주름에 보톡스를 맞는 순간 웃으려고 할 때 잘 안 웃어지거나 혹은 좌우가 근육이 당기는 정도가 다른데, 이거를 조금만 잘못 맞추면은 한쪽은 더 웃고 한쪽은 아예 안 웃는 마치 안면마비가 있는 환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보톡스를 놓는다면은 상당히 어색한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말들이 있어요. 팔자는 웃는 근육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보톡스를 맞으면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도 있어요. 환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이저하고 나니까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보톡스 맞으니까 가성비로 효과가 괜찮은데요. 그런데 몇 달 지나면 다시 예전의 느낌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시술들은 내려온 얼굴 구조 자체를 올리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건 축 처진 소파에 비닐랩을 씌운 것과 비슷합니다. 겉은 팽팽해 보여도 안쪽 구조는 그대로인 거죠. 이런 부분이 착각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레이저 시술을 하면 피부 안에 미세한 열 자극이 생기고 우리 몸은 그 부위를 회복하기 위해 혈류를 늘리고 조직에서 염증 반응과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부가 일시적으로 단단해지고 더 탱탱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얼굴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게 될 수 있죠. 보톡스도 이러한 착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보톡스는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줄여서 표정을 만들 때 생기는 주름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웃을 때 팔자가 덜 생기고 눈가와 입가의 주름이 줄어들면서 얼굴이 펴진 것처럼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저는 피부의 탄력과 질을 개선하는 치료인 것이고, 보톡스는 근육 움직임을 조절해서 주름이 덜 생기게 만드는 치료이지, 이미 아래로 내려온 광대 아래, 눈 밑, 팔자 라인의 얼굴 구조를 위로 올리는 치료는 아닙니다. 처음에 분명히 좋아진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나 중력과 노화가 다시 작용하면 사람들은 또 내려온 것 같은데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보톡스와 레이저를 반복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뭐 하나만 한다고 팔자주름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혹은 너무 많이 극적으로 개선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육이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이 이걸 더 깊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갖고는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는 거죠. 또 이제 실리프팅으로 팔자주름을 폈다고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좀 끌어올려지지만 나중에 이제 붓기가 가라앉고 나면은 팔자주름이 대부분 그대로인 상태가 많아요. 팔자라는 공간이 웃어서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수축하는 공간인데, 실리프팅으로 이걸 끌어올린다고 다이나믹한 공간이 없어지진 않죠. 그리고 다시 웃으면은 당겨지기 때문에 결과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팔자주름에 보톡스를 맞아야 된다 이런 영상이 되게 많거든요. 이건 네. 어떤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활짝 웃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있을 때 입이 엄청 튀어나온 분, 그리고 이 근육을 너무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아주 미묘한 정도의 스킨 보톡스 정도를 놓으면은 팔자주름이 좀 덜하긴 해요. 그건 의미가 있어요. 근데 좌우에 웃는 정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조금만 잘못 나도 한쪽은 확 웃고 한쪽은 안 웃게 되고, 그럼 표정이 어색해지거든요. 그러면 환자분들 저 너무 불편해하세요. 어떤 분들한테는 아주 조금만 났을 때는 의미가 있고, 사실 조금만 더 놓으면은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다고 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마사지, 괄사, 얼굴 요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얼굴에 붓기를 빠지게 하는데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림프액 순환을 활성화시켜서 붓기가 훨씬 더 빨리 빠지게 하고, 혹은 근육이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팔자주름이 더 깊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근막을 이완시켜서 팔자주름의 근육 긴장을 덜하게 해서 팔자주름을 좀 더 개선시킬 수는 있겠죠. 다만 이것을 계속한다고 해서 팔자주름이 완전히 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런 마사지 자체로 얼굴을 짓누르면서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조직을 잡고 있는 인대들도 늘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은 더 심각합니다. 광대 마사지로 팔자 펴집니다. 림프 풀어주면 리프팅이 됩니다. 유튜브 켜면 이런 영상들 정말 흘러넘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거의 미용 버전, 민간요법입니다. 처진 얼굴은 림프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순환 문제가 아닙니다. 인대, 지방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늘어진 고무줄을 문지른다고 짧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마사지 열심히 하는 분들 거울 보면 그날은 좋아 보여도 조금이면 원래대로입니다. 그럼 왜 다들 효과 봤다고 말씀하실까요? 윤곽 관리 받고 나면 거울 보면서 얼굴 작아졌네? 이렇게 느끼죠. 그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붓기 빠짐. 강하게 누르면 림프순환이 촉진되면서 일시적으로 작아집니다. 근육의 긴장 변화. 근육이 피로해져서 얼굴이 일시적으로 늘어져 각도가 바뀌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얼굴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쪼그라든 거예요. 다음날 보면 다시 원래대로예요. 얼굴 윤곽을 관리하는데 몇백, 몇천 쓰신 분들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팔자, 눈 밑 처짐 정말로 개선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말하면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용 산업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 메시지가 유지, 관리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구조 문제를 과소평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유튜버 의사분들은 방금 원장님이 하셨던 얘기들을 하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과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의 말씀은 다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맞는 거죠.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거기서 그 의학적 지식에서 그 원장님들이 할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다 맞진 않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미용 시술을 하시는 클리닉 원장님이나 피부과 원장님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말씀을 하는 거고, 성형외과 원장님들은 유지보다는 대부분 근본적인 원인을 병원화시키는 데 되게 집중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간단한 시술보다는 훨씬 더 수술로서 변화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성형외과 원장님 입장에서는 간단한 시술을 백날하느니 명확하게 이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관점이 다른 거죠. 모든 환자에게 수술만 한다? 혹은 이런 시술만으로 좋아진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만약 너무 처지는 환자분들이 계시면 그때는 환경이 된다면은 적극적인 수술로 개선시키고, 그 다음에 클리닉 원장님이나 피부과 원장님들이 말씀하시는 관리 차원의 시술들을 받는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 환자분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진짜인지 뭐가 나한테 맞지 않는지는 전문의의 의견을 한번 정확하게 들어보고, 그리고 그 말이 정말 맞을지 나한테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꼭 얘기하고 싶은 게 팔자주름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이도 태어나자마자 제가 아이를 받았을 때 웃으면서 그때 보면 팔자주름을 봤거든요. 사람이라면 웃고, 웃었을 때 팔자주름이 생기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팔자주름에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일단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팔자주름에 채우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필러나 혹은 지방 이식이나 볼륨을 주는 스킨 부스터, 이 세 가지가 가장 쉬운 접근법인데, 팔자주름은 되게 다이나믹한 공간인데 이렇게 줄었을 때 이 공간
시간 이상으로 채우면은 필러면 퍼지고 혹은 지방이면 생착이 안 되고, 그래서 이 공간만큼만 채우고 그랬을 때 그게 최종 결과라는 걸 좀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됐다? 그러면 처진 정도를 봐야 되는 거죠. 그 처진 정도를 적당하게 올렸더니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 그러면 그 올리는 적당한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분한테는 정말 실리프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분들에게는 중안면 리프팅이라는 걸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안면 리프팅은 어떤 거예요? 중안면, 중안부라고 하면은 보통 이 눈 밑부터 팔자, 입가 옆, 요 공간을 이제 중안부라고 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내려오는 게 있고, 혹은 선천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죠. 그럼 내려와 있으면은 나이 들어 보이니까 이게 원래 위치 올라가게 만드는 거, 이걸 이제 중안면 리프팅이라고 하죠. 근데 이 방법이 예전에는 안면 거상을 하면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단순히 안면 거상뿐만이 아니라 이 관자만 이렇게 절개해서 안으로 들어가서 내시경을 보면서 잡고 있는 유지인대들을 좀 분리해주고 원래 위치에 갖다 놓으면은 이 중안부가 올라가면서 짧아 보이게 되는 거죠. 이 수술을 중안면 리프팅이라고 합니다. 흉터가 머리카락 안에 있으니까 안 보이겠죠. 이거는 안면 거상과 다르게 수술의 범위가 좀 작기 때문에 다운타임, 회복이 상당히 짧아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중안면 리프팅이 안면 거상보다 좀 상이한 것 같은데 안면 거상 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중안면 리프팅을 하면은 광대, 중안부, 그리고 턱 라인까지 개선은 분명히 돼요. 하지만 피부의 늘어짐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목 밑으로 많이 늘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단순히 중안면 리프팅 뿐만이 아니라 귀 앞과 뒤를 절개해서 전체적으로 끌어올리고 남는 피부의 여유를 절제해내는 안면 거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안면 리프팅 하면은 여기 눈밑 처짐도 좀 도움이 되나요? 기본적으로 눈밑 처짐을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방법이 하안검 수술 방법이죠. 근데 이렇게 열심히 올려도 해결되지 않는 게, 광대가 내려간 건 해결이 안 돼요. 이 전반적인 개선을 원한다면은 중안면 리프팅으로 광대를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피부하고 근육을 정리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중안면 리프팅과 하안검 수술을 같이 하게 되면 정말 효과가 좋을 겁니다. 연예인 이재희님이 실 리프팅 하셨다고 GV 영상을 찍어서 올리셨어요. 혹시 보셨어요? 네, 봤어요. 일단 이지혜님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왜냐면 이게 쭉 보면은 멍 붓기 그리고 어색한 부분들이 초반에 꽤 있거든요. 처음에 실로 당겨놔서 여기는 펴져 있는데 보면 여기 머리를 가렸는데 여기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좀 자연스러워지는 건 분명히 있어요. 붓기가 빠지고 조금 내려와서 자연스러워졌는데 처음만큼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최종 결과, 맨 처음과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이지혜님은 꼭 실 리프팅을 해야 되는 케이스였나요? 피부가 되게 얇고 지방 조직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얼굴 구조상 그분 인중 축소도 하셨잖아요. 턱이 후퇴돼 있고 인중이 내려와 있고 아마 전반적으로 얼굴 조직이 좀 내려와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올리는 리프팅이 되게 적합한 거죠. 전후가 확실히 좋던데 실 리프팅만으로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정말 실리프팅만으로 그만큼의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영상에서 다 보여주지 않았지만 실리프팅과 다른 시술을 같이 해서 그만큼 좋은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퍼센트 확신하세요? 모르겠어요. 직구죠. 다양한 매체에서 정보를 얻고 스스로 정확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의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한 의사한테 간다면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의사한테 가면은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의사마다 가지고 있는 의학적 지식도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고 의사가 말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의사는 너무 바빠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하는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본인이 먼저 본인에 대한 판단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짧은 시간이라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역 청담동 신사 압구정에 있는 의사가 훨씬 더 잘하거나 실력이 좋은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거죠. 반대로 지방에 있는 의사가 못하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얼굴을 꼼꼼히 봐줄 수 있는 의사, 그리고 의학 지식이 충분히 풍부한 의사를 찾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얼굴, 그리고 몸이 유행이나 마케팅, 그리고 돈 때문에 실험처럼 다뤄질 대상이 아니죠. 정말 소중한 거죠. 이 영상이 당장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지는 못해도 나중에 그때 이 이야기 들어서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안용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